5년간의 기출경향 2장의 대표 기출을 조금 같이 보면 출제 분포는 2가 떴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되는 게요. 최근 5년간 이 기출경향은 지금 타이틀 환경관리와 정보관리 중에 환경관리의 기출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보관리는 최근 5년간 기출이 거의 뜨질 않았어요. 그래서 환경관리 쪽에 좀 더 비중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가고 싶고요. 그래서 평균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체 챕터에서 비중이 그 양이나 뭘로 봐서 크지 않은데 최근에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모든 조직이 생존을 위해서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읽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키워드는 무엇보다도 조직을 중심에 놓고 이 조직을 둘러싼 과업 환경은 무엇이 있냐, 더 큰 수레바퀴인 일반 환경은 뭐가 있나,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시험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환경에 대한 그 대응이나 흐름도 같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최근 5년간의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봤더니요. 18회 한 40% 정도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회 때는 한 31% 정도로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으니까 그거는 좀 같이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문제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그걸 볼게요. 대표 기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을 둘러싸서 우리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과업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작업 환경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거 말고 더 큰 수레바퀴가 있어요. 주로 과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렇게 상호작용까지는 어렵죠. 주로 과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거대한 수레바퀴 바로 뭘까요?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인구학적 변화, 경제적인 불황이냐, 호황이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 여기서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 재정자원 제공자, 클라이언트 제공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소비 인수하는 자, 경쟁하는 조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업 환경이라 그러고요. 경제적 조건, 문화적 조건, 사회 인과학적 조건, 정치적 법적 조건, 기술적 조건은 일반 환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관리자가 어려운 건 이런 우리 조직을 둘러싼 직접 상호작용하는 과업 환경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히 상호작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더 큰 흐름인 일반 환경이 과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렇게 보고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준비도 할 수 있고 미래 전망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회 때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마케팅 배우셨죠. 예. 바로 이제 사회복지 조직, 비영리 조직도 경쟁을 고려합니다. 예, 생존 경쟁이라는 게 또 따라오고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네트워킹, 협력 이런 거지만 경쟁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복지 조직은 이용자 모집에서도 경쟁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와야죠. 예, 이게 만약에 뭐 무료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 기관이 실비 프로그램이나 이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클라이언트가 많이 이용할수록 지역사회로부터 저 기관은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관이야 라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후원자, 자원봉사자 모집에서도 다른 기관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협력도 하지만 경쟁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뭐 사회복지 조직은 착한 기관이니까 그런 건 아예 안 해. 아니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 빠르게 볼게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요. 거대한 일반 환경 중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복지 조직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하지만 영향 미쳐요. 뭐 예컨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뭐 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약 개발이 안전성도 확보되면서 뭐 조현병에 대한 양성 증상을 아주 확실히 망상이나 환청을 잡아주는 어떤 약이 잘 양성 증상에 대한 좋은 약이 나왔다 하면 사실은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탈시설화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물이 같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탈시설화를 얘기한다라는 게 단순히 인권 개념에서만 하기에는 타인에 대한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만큼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요. 사회인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아동인구가 줄어들고 뭐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특성들이 밀접하게 사회 문제가 관계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관들은 문제를 경감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4번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경제가 불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일자리 잃은 사람들 많고 하면 서비스 수요 디맨드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연결되죠. 자,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5번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 맞죠? 만약에 수혜 자격 요건을 강조해서 예전에는 서류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데 막 3개까지 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때요?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죠. 우리가 전달 체계에서 공급 억제 전략 같은 거 배웠잖아요. 예, 바로 그런 문제들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19회 때 나온 문제의 답은 1번이고요. 학생들 94% 정도의 정답률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난이도가 쉽게도 나올 수 있지만 또 조금 아까 봤더니 16회 때 31%인 거 보면 약간 뒤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유념하시고요. 자, 연관기출을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관한 것,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17회, 16회도 조직환경, 15회 때는 환경 중에도 과업환경 해갖고 여기가 요 챕터에서 일반환경, 과업환경 부분 아니면 환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기출이 높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